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이 약 30% 폭등했습니다. 우리 방송은 정부 정책이 폭등을 만들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정책 때문인데, 임대사업자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 그리고 초저금리 정책이죠. 물론 이 두 정책 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를 위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그런 정책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권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즉각 폐지를 하고 서울 집값 하락시킬 것이다라고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도 했고 예상도 했었어요. 그런데 부자 정권의 정책을 계승을 했어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던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심지어는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전 방송의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댓글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왜 비판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서울 집값이 폭등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궁색해져요. 머리를 쥐어짜서 나오는 답변이 시장의 힘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부 여당 변명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재미있는 점은 보수 언론의 논조도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수 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이요, 강북도 고갯쑥.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때리고 또 때린다. 정부가 규제를 엄청나게 시행해서 집값 억누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집값 상승하려는 힘이 워낙 강해서 오른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왜 비판하느냐라는 댓글 시각이나 정부 여당 변명이나 그리고 보수 언론 주장이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정부는 규제를 강력하게 실행을 해서 집값 하락시키려고 하는데 시장의 힘이 워낙 강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죠. 만약 이런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결론이 실로 참담합니다. 시장의 힘이 강력하게 위쪽으로 가 있고 정부 노력은 한계가 있다면 서울 집값 폭등으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미래의 희망도 잃어버렸는데 이런 고통과 절망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이야기죠. 시장의 힘이 바뀌어서 집값을 하락시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 이 시장의 힘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집값 하락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시장의 힘 때문에 서울 집값 폭등했다라는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헛소리인지 이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통계청 주택 소유 통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 주택 소유 현황인데 무주택 가구가 194만 가구예요. 1주택 가구는 135만 가구고 2주택 가구는 36만 5천, 그리고 3주택, 4주택, 5주택이 이렇게 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 가구를 다 더하면 52만 5천 가구입니다. 그리고 1주택 가구 중에서 강남과 서초구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1만 7천 가구예요. 송파구는 자료에서 누락이 돼 있어서 뺐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64만 가구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2%입니다. 이 3.2%가 최대 수혜자예요.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23만 가구예요. 여기에는 이제 허름한 주택이나 빌라, 반지하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123만 가구가 6.2%입니다. 이 6.2%는 이제 그냥 수혜자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90.6%가 서울 집값 폭등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폭등은 최대 수혜자가 3.2%고 그냥 수혜자는 6.2%, 그리고 피해자가 90.6%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막가파식 부양책이 3.2% 가구들을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예요. 맥시멈 잡아도 9.4% 가구들을 위한 정책인 거죠.
시장의 힘 운운하면서 정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도 이 9.4% 이익을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 90.6% 국민들 고통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장 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박근혜 문재인 정부 6년요. 서울 집값이 56%가량 폭등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 증가는 바로 시장의 힘이다. 그래서 시장의 힘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 이런 주장을 펴지요. 억지 주장입니다. 견강부유죠. 중요한 것은 이 수요가 어떻게 증가했느냐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수요 증가를 만들어낸 것인지가 중요해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살 집이 필요하니까 주택 수요 증가하죠. 소득이 증가해도 경제적 능력이 생겨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게 되고 집 있는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지난 6년여를 돌아보면 자주 듣던 이야기가 인구 절벽이니 생산 인구 감소하느니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느니 저성장 고착화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시장의 힘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쪽이에요. 유튜브에 수많은 집값 폭락론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예요. 맞는 이야기죠. 인구 감소하고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하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정부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투기 수요예요. 투기 수요를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투기 수요가 시장의 힘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 증가 그래프입니다. 2011년, 12년, 13년은 매년 50조 안팎으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매년 100조 이상 증가해요. 2배 이상 급증합니다. 무섭게 가계대출이 증가를 해요. 이 상당수가 주택 투기에 동원된 거죠. 2018년은 가계대출 증가가 주춤했는데 이때는 투기가 본격화되니까 새로운 투기 수단인 갭 투자가 성행했던 때죠. 더 중요한 것이 서울 지역 가계대출 증가죠. 2011년에 8조 3천억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2조 8천억 증가를 하는데 2014년 되면 13조 9천억이 증가해요. 4배 이상 급증해요. 이때가 바로 최경환이 부총리 된 때죠.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가동했던 때예요. 그 이후에 계속 20조, 24조 6천억,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017년에 20조, 2018년에 19조 5천억이 엄청난 가계대출이 서울에서 증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집값을 폭등시킨 힘이죠. 대출 받아서 주택에 투자하는 것. 바로 투기 수요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동력이었던 겁니다. 대출 증가를 위해서 동원한 정책 수단이 금리 인하였죠.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엄청난 세금 혜택이었어요. 시세차익이 몇십억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이론도 안 물리고 재산세, 종부세 전액 면제해 줬어요. 그러니까 2017년과 18년 2년 동안에만 서울서 21만 채 주택 매집을 했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거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초조해진 무주택자 그리고 젊은 세대 신혼부부 등이 추격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서울 집값 폭등시킨 가장 큰 동력은 투기 수요였습니다. 결론은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투기 수요를 만들었고 그 투기 수요가 서울 집값 폭등시킨 거죠. 그런데 시장의 힘 운운하는 것은 정신 나간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재밌는 점은 박근혜 정부 때 마카파식 부양책 쓰니까 그래서 집값 폭등했다라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죠. 유지했어요. 그래서 서울 집값 계속 폭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의 힘 운운하고 나와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 막강한 부양책 써서 집값 올리는 것, 이게 결국 우리 국민의 3.2%, 아무리 좋게 봐도 9.4%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 90.6% 국민들을 희생하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이런 정책 당장 폐지하고 집값 하락시키는 정책을 펴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정치 집단이 힘없는 국민은 우습게 알지만 유권자인 국민은 무섭게 생각을 하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행동을 한다면 그런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에 공감을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